이번에는 현장 실습을 폐지하는 것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입장도 더불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김재철 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전에는 이 현장 실습이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요. 네. 우리 대변인께서는 현장 실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제도를 지금 도입한 지가 한 50년 이상 좀 넘었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도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특히 최근에 이제 인명사고가 좀 많이 났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근본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좀 개선 내지는 보완은 좀 필요한데요. 네. 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이 지금 인명사고가 지금 이렇게 나서 지도 감독이나 이렇게 많이 이걸 좀 잘 안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점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걸 근본적으로 폐지할 경우에는 특성화고 자체가 취업이라든지 또 중소기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데서는 또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네. 인원을 좀 채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좀 생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해서 이 제도를 좀 운영하는 게 저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 현장 실습을 통해서 많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들을 지금 얻고 있다고는 보시나요? 우리 대변인께서는? 제가 이제 올해 지금 얼마 전에 정부에서 이제 중요한 데이터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네. 올해 2월 달에 특성화고 쉽게 말하면 이제 마이스터고하고 특성화고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지역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네. 사상 17년 만에 취업률이 50%를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교에 진학하는 률은 또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지금 가장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뭐냐면 웬만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 과열 현상입니다. 그런데 네. 이와 같은 특성화 고등학교나 마이스터 고등학교처럼 지역계 고등학교 그나마 대학교로 지금 과하게 몰리는 걸 좀 분산시켜주고 어느 정도 직업 진로 또 지역 교육의 많은 부분을 지금 좀 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특성화고 자체가 우리나라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또 그걸 통해서 산업 기반을 또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특성화고등학교에 기본적으로 어떤 현장 실습 제도와 같은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하지만 개선도 더불어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현장 실습이 개선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앞서 이제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긴 해요. 뭐냐면 이제 기업체에서 보면 이제 좀 저가 노동력으로 네. 이제 좀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학생은 입대하기 전에 또는 취업 전에 이제 좀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임시 그런 이렇게 쉽게 말하면 또 아르바이트 그런 자리 네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현장 실습에 대한 학교와 기업체 인식의 차이가 있고요. 또 이제 네. 학교에서는 또 기본적으로 또 아무래도 우리 애가 또 그 직업에 또 관한 취업률 네. 또 그리고 그 학생이 기업에 갔을 때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에는 또 좀 소홀한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그와 같은 문제점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시 해소를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게 뭐냐면 지금은 체험이라든지 이렇게 좀 도제식을 같이 병용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체험이나 그런 쪽을 하지 말고 좀 도제식으로 교육을 좀 전환해서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무리한 취업률 경쟁은 좀 중단하는 건 필요해요. 어느 정도 아무래도 학생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취업체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런 학생들을 좀 썸으로써 추가적으로 아이들을 좀 쓰기 때문에 현장 실습이 좀 제대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네. 기업체에서 부담할 어떤 좀 학생을 좀 이렇게 활용함으로써 얻는 좀 이렇게 좀 나옴으로써 부담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줌으로써 기업체가 어느 정도 부담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나 사회적으로 좀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현장 실습이 제대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노동력으로 이 기업도 학생들을 이해할 게 아니고 앞으로 미래의 노동력으로서 현재 교육을 시킨다는 인식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려면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개입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거는요, 정부도 필요하고 또 사회적 내지는 또 국민들 내지는 기업들의 인식도 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건 네. 좀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가 가장 지금 많이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뭐 외고나 자사고뿐만 아니라 또 뭐 일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성시대라 해가지고 일반고 위주로 자꾸 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의 어떤 상대적인 바탕감이 커지고 있고 또 학부모들도 어느 정도 일반고 내지는 근데 못 갔으니까 글로 간다라고 하는 좀 안 좋은 인식이 있어요. 사실 네. 그런 게 전혀 아닌데 네. 또 거꾸로 기업체에서도 얘가 뭐 나름대로 대학 못 가고 어느 정도 좀 어려우니까 우리 기업체 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약간 좀 안이한 생각, 잘못된 생각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기업체에 왔을 때 제대로 이 아이를 좀 보호해주고 배려해주고 관리해주고 뭔가 그래서 우리 좀 학교 교육 내지는 기업체에서 정말 제대로 된 교육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대충 내지는 좀 그래 네가 좀 어느 정도 좀 취업에 좀 많이 지금 되게 많이 원하니까 네. 이런 식으로 좀 안이하게 좀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나 국민에서는 특성화 고등학교 자체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의 취업에 대해서도 정말 제대로 알고 네. 그 중요성을 좀 인식을 해야 되고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도 그걸 무조건 학교하고 기업체에만 전적으로 맡길 게 아니라 네. 그 제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제도적인 장치 내지는 기업체에서 부담을 줄 수 있도록 학교에서 부담을 줄 수 있도록 네.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김재철 대변인이었습니다.